5월 18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방역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형욱 당국의대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 기고문을 통해 방역의 7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방역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근거인데요. 정은경 질병청장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은 효능과 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이 과연 과학에 근거한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정부가 야외 시위를 차단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야외에서 혼자 걸어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청와대 만찬을 언급하며 명백히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데도 이를 대통령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힌 건 차별금지 원칙에서 벗어난 거라고 일침했습니다. 이 밖에도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취약층 보호 원칙을 위배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제라도 정부는 방역 원칙을 지켜 공중보건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외국에서 입국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괌 정부는 지난 16일 미국 식품의약처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한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괌 여행을 갈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못 간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전 의원은 접종한 백신 종류에 따른 차별이 다른 지역, 다른 상황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방역당국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국가 간 백신 협약은 일정 수준 이상 접종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2차 접종률이 1.8%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입국자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생길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외교적 대비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풀어주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금전적 혜택을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인센티브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그것이 돈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신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산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계층화하게 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한편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백신 누적 접종률은 1회차 7.3%, 2회차는 2.02%입니다. 늘고 있는 만성질환을 동네 의원에서 제대로 관리하려면 적절한 수가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열린 대한내과의사회 워크숍에서 조현호 의무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만성질환 관리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도 보상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료질 평가 지원금 규모가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주로 돌보는 동네 의원 보상액은 2019년 기준으로 203억 원에 불과합니다. 조 의사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만성질환을 다루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여도가 3%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냐고 반문하고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혁신적인 수가체계,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센데요. 약사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민 편의는 핑계일 뿐 사실은 실손보험의 적자 폭을 메꾸고 싶어서 보험업계가 12년째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험계약의 제3자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행정 업무를 전가하는 부당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재 의협은 국민의 권익과 의사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반면 약사회는 뭘 하고 있냐면서 법안 반대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